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조 앵커로 수고해줬던 박성혜 앵커가 학업 기타 여러 가지로 일정이 바빠져서 당분간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박성혜 앵커에 대한 격려와 지지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후에 한국에 와서 2박 3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해외 순방은 바로 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첫 번째라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한반도 상황,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이것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정상으로서는 아베 총리 일본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존재한다면 벌써 한미 정상회담도 진행됐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서울에 날아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뭔가 지금 긴박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적 상황이 비교적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6시 20분에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미확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것이 그 펜스 부통령의 이제 중간 기착지가 엘래스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떠나서 거기서 중간 기착을 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날아오는데 바로 엘래스카에서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4, 5초 만에 불발로 폭파됐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를 타고 올라갔다고 할 때 물론 시간적으로 알래스카에서 떠나서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정확한 도착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왜 북한이 이런 위험한 만약에 그때 북한의 미사일이 펜스 대통령의 전용기를 맞췄다. 이것은 뭐 북한의 자멸을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은 그만큼 계산적이지 못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매체가 확정 보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가 미국의 기술력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eft of Launch 작전, 그러니까 발사대의 사이버 교란을 통해서 발사체가 이륙하자마자 폭발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이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충분히 미국의 첨단 과학, 즉 EMP 능력이면은 전자폭탄, 전자파를 쏴서 말하자면 미사일은 비교적 최첨단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데 미국의 어떤 전자 방식, EMP 방식을 동원했다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중간에서 폭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대를 떠난 지 4, 5초 만에 그것이 폭파됐다는 사실, 이거 볼 때는 충분히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자신들의 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전자전을 펼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점은 추가 취재를 해서 더욱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1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트리거에 손대면 바로 북폭을 하겠다. 그러니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순간에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에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그 퍼레이드 말미에 이제 그 등장한 게 바로 그 신형 탄도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발사관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북한은 그 발사관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 트레일러나 무기의 그 규모 사이즈로 볼 때 신형 ICBM이 확실한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KN-08이나 KN-15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북한이 공개했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그 북극성 완투를 그 해군이 탑재한 차량에 탑재해서 끌고 나옴으로써 그것이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것처럼 북한이 과시했는데, 아직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한층 더 발달된 그런 신형 탄도미사일 ICBM급을 끌고 나와서 과시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6차 핵실험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칼빈 선언가 들어오는 동 워낙 또 압박이 세고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아주 엄중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김정은은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대신 이 ICBM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무력 시위를 단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NSC가 대북 전략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고의 압박과 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주저하지 않고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금 상당히 우선순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뭐 IS라든지 뭐 중동 쪽에 미국의 우선 정책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북한 핵 불용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그 핵은 단순히 북한 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안보 논리에 따라서 핵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만이나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고, 이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그 동북아 안정과 평화라는 질서는 순식간에 깨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엔게이지먼트, 강력한 개입을 하고 또 압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제때 이제 시진핑을 워싱턴으로 불러서 정상회담을 하고, 아마 이것은 상당히 성과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김정은이 두 손 드는 결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마칠 경우 이것을 ISIS라든가 기타 다른 테러 기관에 판매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뭐 과거 중동에 미사일을 팔고 생화학 무기를 팔고 이런 것이 여러 번 노출이 됐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소형화된 탄두들을 만들어 가지고 1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탄두들을 중동이나 이런 테러 국가들에 수출한다면은 이게 핵 확산 금지라는 NPT 질서가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화가 고갈되고 통치 자금이 고갈됐는데 뭐 미사일 한 방에 무슨 100만 달러라면 핵 한 방을 팔면 1000만 달러도 더 받는다. 따라서 핵무기 10개만 팔면 1억 달러가 생기는, 개성공단 1년 말하자면 수입이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특히 북한이 이런 테러와 돈을 동시에 노린다는 점에서 미국의 우려는 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무려 3척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로널드 레이건호는 현재 일본 요코즈카항에서 정비 중입니다만,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함이 기술을 돌려서 한반도 쪽으로 항해한 것을 비롯해 어제는 니미츠함도 한반도 쪽으로 출항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 약 10대 핵 항모가 있는데 이 중 석 대가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미 칼빈슨호는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최초의 이제 항모인 니미츠호가 들어오는데, 이 니미츠호는 칼빈슨호보다도 오히려 사이즈가 큰, 즉 비행기 탑재가 이제 칼빈슨호가 60대라면은 비행기 전투기 니미츠호는 90대에 이르고, 병력도 칼빈슨호가 6,000명이 탑승하는데 여기는 그 이상의 6,000 이상의 이제 인원이
전원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훨씬 높은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분단과 휴전 이후에 뭐 76년 8.18 독기 사건 또 그 전에 뭐 푸에블로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때 미국의 항모가 가끔 움직여서 북한이 벌벌 떨고 사과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속대가 동시에 한반도를 향해서 항진해서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은 최초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게 지금 6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느냐 8월 85주년 인민군 창건 85주년 때 ICBM을 발사하느냐 김정은이 지금 호장성세 하는데 미국의 이와 같은 의지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지금 프레시어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칼 빈스남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전화통화가 끝난 직후에 항로를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압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답했고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은 뒤에 호주로 향하던 칼 빈스남을 기술을 돌리도록 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지금 무연탄 200만 톤,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북한의 무연탄 200만 톤을 뭐 북한에게 돌려주라는 등 비교적 어느 정도의 그 트럼프의 의지에 호흡은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또 북한의 안보라는 그 전략적 가치를 계산해야 되고 뭔가 손익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한 이후에 이 칼 빈스너를 회항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더 강력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공모함 세대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두 척은 중국을 견제하고 한 척은 북한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군사적인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칼 빈스너만 보도로 해도 사실 웬만한 작은 나라의 전체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칼 빈스너에서 비행기가 50대가 뜬다. 그러면 그 북한의 공군은 과연 몇 대나 뜰 수 있겠습니까? 5대도 못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대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온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북한을 제압하고 또 중국도 일단 개입하지 못하게 중국의 어떤 지금 뭐 16집단군이 북한 국경 가까이 나와 있고 이런 것도 차단해 주는 역할도 한다면은 이 속대는 결국 세 개 나라의 군사력이 작은 세 개 나라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지금 와 있고 한반도 방어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데로부터 중국이나 북한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세대가 와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 즉시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 4월 16일 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말문이 막혀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때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렇게 압박하는데도 계속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다 더 강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마 사상 최초의 그 속대의 항공모함의 한반도 항진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쉐청 그리고 최대 국영 여행사인 중국 국제 여행사가 홈페이지에서 북한 관련 상품을 일제히 삭제를 했습니다. 중국의 사실상의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도 14일 발표를 통해 17일부터 평양행 정기 노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2008년부터 운항 중이던 북한으로 들어가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유일한 국제 노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베이징 평양 간 항공 노선을 차단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뭐 대사를 불러서 대사를 소환하는 것 같은 효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물론 고려항공이 있다고 하지만 유일한 항로가 이제 베이징과 평양 항로고 그 외에 무슨 선양 항로도 있고 상해도 약간 움직이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움직입니다만은 이 베이징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해외로 나가는 그 말하자면 교두본데 그런 항로를 중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단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 여행을 또 차단한 것 역시 뭐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벌크 캐시의 대부분은 중국 여행사들이 사실 충당해주고 있다. 이래도 과언 아니지 않겠습니까? 중국 여행사들은 우리 한국으로 오는 지금 사드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한국으로 오던 사람들의 발길을 돌려서 북한으로 좀 우회해서 북한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는 이런 의도도 있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와 같은 북한 여행에 대한 차단을 내린 것 역시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뭐 시의적절하다고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제재 이외에 개별 국가의 독자 제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개별적 국가는 억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역시 그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어느 정도 미국의 강한 의지 앞에서 시진핑도 이제 우리가 그냥 액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북한 핵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박한 심정에 도달했고, 자신들도 최소한 어떤 뭐 국제 룰이나 이런 데 따라서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의 핵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핵이 들어오는 것도 또 우리가 또 만드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깨우친 것 같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늦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좀 더 강력한 의지로 북한을 압박하는 이런 정책에 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압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 15일 이른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했습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는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소열5인 류인산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류인산 정치국원의 상무위원의 역할은 이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 선전선동, 즉 네. 북한의 이제 김기남급 인사인데 상당히 고위층이 평양에 갔고, 그 지루한 열병식을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 옆에 서서 지켜봐야 되는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사절단은커녕 어떤 뭐 압박단도 보내지 않았고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단 한 명도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눈초리로 핵 개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4.15가 지난 후에 뭐 특사가 또 평양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특사가 또 뭐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격인 뭐 판공실 주임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고 경고하고 이런 조치를 뭐 중국 공산당이 취해 준다면 그것도 이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명목상의 북한 국가원수인 김영남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김영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마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고령이기 때문에, 94세의 고령이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장시간 박수를 치면서 서 있을 수는 도저히 없다. 그렇다고 또 김정은도 서 있는데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또 박수 칠 수도 없고, 네. 가만 주석단의 그 인사들을 보니까 될수록 작은 고령은 다 뺐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 두 번째는 박도춘이나 이병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같은 이 핵개발 또 로켓 개발 분야의 간부들이 다 빠졌다. 아마 그 사람들은 심포에 가서 어떻게든 그 4월 15일 프레디에 이어서 4월 16일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김정은에게 좀 점수를 달라고 애를 썼는데, 그게 또 말하자면 펑크가 났으니까 뭐 오히려 점수 달래다가 또 따기를 맞는 일을 만들어냈고, 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제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이제 그동안 뭐 소장으로 강등됐다는 설이 있었는데 대장을 달고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나 이제 무슨 그 사람에게 깊은 사연이 있었다는 게 수척한 얼굴 모습, 그리고 서열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밑으로 서열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강등된 거고요. 강등된 거죠. 국가보위상의 지위는 분명히 인민보안상의 상위 서열이로서 그 꼭대기에 서야 되는데 밀려 내려갔다는 것 자체를 볼 때 우리 정보기관이나 또 통일부가 김원홍의 그 강등설을 말해온 것은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밀약설의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중국의 북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북한은 매년 100만 톤 정도의 원유를 중국으로부터 유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북한 전체 수입량의 75% 내지 90%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 경제는 3개월 안에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지고 1년 이내에 사실상 가동을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0만 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원유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90%까지도 이르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그 나머지는 이제 충당을 하는 게 북한의 이제 원유 에너지 말하자면 이렇게 충당 프로그램인데, 네. 어쨌든 김일성도 생전에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중국의 송유관이 밸브가 잠겨지면 우리 공화국은 석 달 안에 망한다, 문 닫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과학이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전적으로 중국의 송유관에 의존해서 지금 부실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 뭐 택시가 막 1000대 넘게 늘어나고, 비교적 평양시에는 승용차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뭐 화물 트럭 버스도 좀 움직이는데, 이것 역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특히 이제 공군의 휘발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중국의 원유 공급과 항공유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원유를 중단한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이 속대 오는 것과 거의 대등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속대 오는 것과 대등한 압박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동안 오만과 오기로 뭐 설마 중국이 송유관을 잠그겠는가 이렇게 버텨왔지만, 지금 미국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시진핑의 스탠스를 볼 때는 얼마든지 송유관을 조절할 수 있다. 그걸로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면 에너지 면에서는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와 협조를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번 아마 시진핑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뭐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무역 보복을 중단하는 대신 우선 북한 핵 문제부터 풀고 보자. 그래서 중국이 당신네가 대북 압박, 북핵 불용에 동조한다면은 경제적 압박,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유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돌아간 이후에 무연탄 200만 톤을 북한에 도로 가져가라든지, 이런 송유관을 잠근다든지, 이런 또 관광 뭐 중단, 그다음에 항공기 차단, 이런 조치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선다면은 아주 불리한 국가인 북한 편을 드는 것보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우선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내려놓으면 자신들도 무역 보복도 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탈출구가 생기기 때문에 뭐 선익계산에서 본다면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완전히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려진 것보다는 중국 경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나TV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금년도 2017년도 김일성 생일 연회에 초대장을 안찬일 박사님이 입수했습니다. 입수 경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발행한 말하자면은 4월 15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하는 소위 태양절 105주년 기념 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회를 북한에서는 이제 연다 그러지 않고 연회를 배설한다 그러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배설한다. 연회를 베푼다. 그것을 배설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초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적어도 차관급 이상, 네. 그다음에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 군부의 장성들, 누가 그 초대장을 받느냐? 이 초대장을 못 받은 사람은 북한에서 사람 축에 끼우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초대장 중에 몇 장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저한테 흘러 들어왔고 또 그 열병식 퍼레이드에 또 초청장도 들어왔고 또 4월 15일 저녁에 이제 높은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고급의 산의 진미를 먹는데 또 청년들은 청년 야회라고 또 춤을 춰야 됩니다. 김일성 광장. 그 춤추는 이제 거기 초청장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북한의 최고 그 로열 패밀리들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파티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함께 잘 얻어먹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만세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메뉴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아주 메뉴가 요란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시청자, 베나티브 시청자들은 북한에 저렇게 메뉴가 많은가 근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적어도 말이죠. 한 뭐 거의 20여 가지에 달하는데 뭐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 식빵 바다. 그러니까 우리 양식에서 빵이 먼저 나오듯이 빵과 버터는 원래 우린 자리에 놓여 있는데 북한은 이게 식빵과 바다. 뭐 크림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바다. 예, 바다고 이제 또 이것은 이제 원천적으로 러시아식으로 된 발음을 씁니다. 크림 속빵, 뭐 삼색 찰떡. 찰떡도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세 가지 나는. 김치도 있지만 산초 닭튀김. 닭튀기라 그럽니다. 튀김이라 그러지 않고. 튀김이 아니라 튀기. 네, 튀기. 그러니까 산초라는 게 그 산에 있는 우리 산초가루 그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는 그 아무 식당에 나가나 있지만 북한은 이거 귀합니다. 물고기 냉찜. 요게 아마 이제 차게에서 드는 거고 해산물 샐러드, 무지개 나물, 뭐 고기 완자 버섯탕, 록두지짐, 팔보오리찜 튀기, 또 생선 튀기, 과일 단초즙, 소고기 후추 소스 구이. 이게 소고기가 북한의 일반인들은 먹지도 구경도 못하는 건데 이 김일성 생일이니까 버섯 남새볶음, 메밀국수, 과일, 단설기, 메밀차,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제 20여 가지 요리가 나와서 뭐 그러니까 북한에 높은 사람들은 다 배가 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일반인민들은 이 중에 한두 가지도 못 먹어봤는데 그것도 평생 이 사람들은 태양절만 되면 이걸 또 평생 먹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르고 골라서 800장 정도만 발행한 초대장이 그렇죠. 안찬일 박사님에게까지 흘러왔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북한도 고위층이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받은 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전송을 했습니다만은 북한도 돈이 되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하루 잘 얻어먹는 사람도 평소에는 먹고 살기가 빠듯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어떻게 좀 넘겨서 그걸로 좀 외화벌이를 하려고 그런 통로가 결국 그 밖으로 새나가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지금 누수되고 있다. 완전히 구멍이 숭숭 나서 그렇게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최고 위층 800명 가운데서도 이렇게 극비 문서를 가지고 외화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점 알려드립니다. 베나TV를 시청하는 북한 고위 간부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고 탈북할 시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결심을 하셨다면 빨리 실행에 옮기시기를 충고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리자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각 나라에서 얼마나 저희 베나TV를 봤는지 통계가 잡힙니다. 북한에서 최근 3월 말부터 말리마 뉴스를 많이 시청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몇 시간 몇 분까지 북한에서 말리마 뉴스를 봤는지도 저희가 통계로 받았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베나TV 영상물 더욱 사랑해 주시고요. 이번에 말리마 뉴스 오늘 보도한 내용은 모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겠습니다. 직접 보시는 북한의 고위 간부 여러분들도 주변에 베나TV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확 약 올리고 끝내네. 마지막에 약을 잘 올렸어요. 저기 평양에서 예. 평양에서 저희요 12시간 17분이었나? 그렇게 봤대요? 이거 잡히는 건 아마 당국에서 보는 것 같아요.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